자, 네 번째 썰 가보겠습니다. 질문이고요. 우리 미스터 질문왕 로로로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주신 로로로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어봤죠? 배워 놓으면 다 쓸 데가 있다. 이 말 안 들어본 사람도 없을 거예요. 부모님한테도 많이 들어봤을 테고, 선생님한테도 많이 들어봤을 테고, 학교 선후배, 뭐 동료들한테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아, 여러분들도 이런 말 많이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본인 입으로 야, 이거 다 배워놓으면 쓸 데가 있으니까 일단 배워놔. 이런 말 무의식적으로 했을 겁니다. 저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이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배워놓으면 다 쓸 데가 있다고 해서 배워놨는데 정말 쓸 데가 있던가요? 이 말을 안 듣고 자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대한민국에. 한 번만 들은 사람 없어. 10번 들었을 거예요. 최소. 살면서 10번 이상 들었어. 내가 짐작하기에. 저는 이거 좀 약간은 말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배워놓으면 다 쓸 데가 있다가 아니라 배워놓으면 다 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봐요. 배워놓으면 다 쓸 데가 있다 그 믿음 하나도 뭔가 배우고 따고 했는데 여러분 제대로 썼습니까? 아 정말 배워놓어서 다 쓸 데가 있다고 해서 뭔가 배워놓고 따고 했는데 아 정말 쓸 데가 있다더라. 근데 별로 없을걸요? 왜냐 그냥, 그냥 이 말만 믿고 땄는데 이것까지 생각 안 한 거죠. 이걸 배워가지고 내가 취업을 한다거나 어디 낼 때 이걸 무조건 써먹어야겠다. 목적을 두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 하면 목적을 두지 않는 배움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돈 낭비. 남들이 따라고 해서 따다. 남들이 따니까 나도 딴다.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보세요. 자격증 다 씁니까? 그러니까 뭔가 배워놓을 때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기사 이런 것도 내가 확실하게 전기 어느 파트에 취업하겠다는 목적을 두고 따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들 따니까 딴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고 계십니까? 전기기사가 포화 상태라고 하잖아, 자격증 취득자가. 근데 웃긴 게 과연 그 전기기사 자격증, 산업기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전기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과연? 아니면 자기 구석에 옛날에 따놓고 처박아 놓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사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따놓고 딴이라면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배우거나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격증이나 뭐 스펙 같은 거 할 때 목적이 있어야 돼. 내가 어느 파트에 어디 취업하겠다는 목적. 그러니까 자격증을 누가 따라고 해서 따더라. 이거 많이 딴다더라. 해서 따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해서 따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자격증이 필요하다더라. 내가 어느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데 이 자격증이 필수 있어야 된다. 아니면 내가 회사에 진급해야 되는데 이 자격증을 따면 나중에 진급 심사에 플러스가 돼가지고 승진이 빠르더라. 월급이 올라간다. 자격수당이 붙더라. 이런 나름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런 목적 없이 따는 거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느끼는 게 좀 다르긴 한데 저는 그렇습니다.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어렸을 때 이것저것 배워보는 거 좋죠. 이것저것 배워보고 하는 거 좋은데 오히려 이것저것 배움으로 해서 내가 정말 배워야 되는 걸 못 배울 수가 있어요. 사람 일이 어찌됐든 보험으로 따두는 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험으로 따다가지고 그걸 실제로 해야 하는 사람 몇이나 되겠어? 그러면 사람 일이 어찌됐지 우리 보험으로 따두는 거라 했잖아. 그럼 사람 일이 어찌됐지 우리 보험으로 따고 보험으로 학교 갔는데 그러면 그 보험을 한 거 제대로 쓰고 있어요? 제대로? 제대로 활용하십니까? 대학교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배워놓으면 다 쓸 데가 있다고 대학교 간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대학을 안 가도 되는데 자꾸 부모님이 대학교 졸업장 따놓으면 나중에 졸업하고 졸업장 있잖아? 그럼 다 쓸 데가 있어. 그렇게 대학 가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아무 생각 없이 대학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대학 나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중에 있어요, 여러분. 여기 채팅창 중에 있어요. 실시간으로 보는 사람 중에 있어. 아프리카 유튜브 트위치 요 중에 있어요. 많아요. 단지 여기서 얘기를 안 하는 것 뿐이죠.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배워놓으면 다 쓸 데가 있을 때 배워서 여러분 정말 혜택을 본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 그 남들이 다 배워놔서 따라고 해서 뭐 했는데 지금 살아보니까 정말 이거 내가 잘했다. 아, 나 이거라도 안 했으면 나 어떡할 뻔했냐. 지금 이것 때문에 나름 내가 쏠쏠한 재미를 보고 있다. 혜택을 보고 있다. 뭐 이런 것들. 뭐 나쁘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막상 또 좋은 사례는 없어요. 오히려 대학 졸업장이 족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학 졸업장이 족쇄가 되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 현장에 생산직 같은 거 일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그 중견기업이나 좀 회사 규모가 커지게 되면 그런 데 같은 게 필터링 해버려요. 필터링이 뭐냐 하면 현장직 같은 경우에는 4년제를 안 받습니다. 안 받는데 엄청 많아요 아직까지. 대기업은 아예 철통같이 안 받죠. 뭐 전기나 뭐 생산직 같은 경우 고졸 또는 전문대졸. 그 말은 뭐냐면 고졸이거나 전문대졸이 아닌 사람 넣지 말라는 거예요. 필터링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4년제 졸업한 사람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한 가지만 배우라는 게 아니고 배워도 내가 필요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남들이 따라고 해서 따는 게 아니라 남들이 배우라고 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배우고 싶어서 내가 원해서 배워야 쓸 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내가 뭔가 배울 때 내가 뭘 배워야 좋은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를 올인해서 배우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제가 보면 배워놓으면 다 쓸 데가 있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저렇게 얘기할 때 뭐냐 하면 보통 누군가 추천을 받고 배우는 거예요. 누가 배워라 해서 배우는 경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는 저게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옆에서 하라고 부추겨가지고 그렇죠. 배워놓으면 다 쓸 데가 있다고 말한 사람은 말만 하지 그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도 뭘 하는지 몰라요. 이것도 내가 얘기할 건데. 그러니까 이게 보면 자의적인 배움이 아니라 타의적인 배움이라는 거죠. 능동적인 배움이 아니라 수동적인 배움이에요. 어. 그러니까 저 말을 쓰는 대부분의 경우가 자, 세 번째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자, 능동적인 배움이 아닌 수동적인 배움이에요. 그리고
자의적 배움이 아닌 타의적인 배움입니다. 사실 여러분 맞잖아요. 정말 누가 가라고 해서 누가 하라고 해서 했을 때 과연 정말 결과가 좋았던 적이 있었는지 한번 얘기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취업하고 먹고 사는 거는 솔직히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 한 것보단 본인이 찾아서 한 게 더 많잖아. 본인이 노력해서 본인이 찾아보면서 거기 들어가려고 노력해서 들어간 게 더 많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도 마찬가지야. 주변에 공무원 시험 보라고 해서 보는 사람들 중, 이런 공무원 합격자들 중에 주변에 자꾸 공무원 시험 보라고 해서 공부한 사람들이 합격자가 많겠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해야겠다 마음 들어가지고 결심이 서가지고 공부한 사람이 합격이 더 높겠습니까? 제가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누구 하라고 해서 누가 하니까 누가 해보라 해가지고 한 사람들이 붙은 사람 별로 없어요. 뭐 확률적일 수 있는데 상대적일 수 있는데 내가 저 직업을 하고 싶어서 내가 이 직렬을 관심이 많아서 내가 해보고 싶어서 확률적으로 얘기하는 거 물론 있겠죠. 누가 해라고 해서 그러니까 누가 하라고 해서 해보라고 해서 자 저는 인생에 막다른 길에서 보긴 했는데 부모님 하라고 해서 본 사람 그러니까요. 이 막다른 길이라고 하면 장수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장수생 그러니까 합격금 못 가고 자꾸 엎어지는 사람들 저도 예전에 많이 봤습니다. 부모님 꼬임에 다녀라 해가지고 다녔는데 막상 이 사람은 공무원 시험과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별로 붙는 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밥 주는 거 맨날 사 먹고 책만 펴놓고 잠깐 뭐 농땡이 피우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부모님이 하도 이제 공무원이 대세락하니까 왠지 자기 자식도 하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학원 등록하거나 해보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니까 열심히 하긴커녕 뭐 맨날 자리기 배우기 쓰고 책만 딱 갖다 놓고 책만 딱 첫 페이지만 펴놓고 뭐 줄 끄는 적 없고 그런 사람도 본 적 있어요. 이게 배움이라는 게 그래서 내가 느낀 게 있어요. 여러 가지로 어떤 걸 느꼈냐 하면 배울 때도 내 스스로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하다. 공부도 있잖아요. 누가 시키면 하기 싫잖아요. 아, 저 서태승 누군지 알겠다. 누군지 알겠네요. 저 사람. 일단 저분 얘기는 그냥 넘길게요. 배움이라는 게 내가 뭔가 부족한지, 내가 뭘 배워야 하는지, 내 스스로 알아야 돼. 내가 파악하고. 그러니까 인생도 내가 내 스스로 살아야 됩니다. 시킨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뭔가 시킨 대로 사는 게 굉장히 익숙해요. 나이가 30, 40인데도 자기 인생 어떻게 하냐 학원에 질문하더라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수동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을 선택하거나 내 인생을 선택하고 계획하고 거기에 맞게 맞춰 나가고 그래서 내가 필요한 니즈가 뭔지 내가 해나가야 될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갈팡질팡하는 사람들. 아니면 나이 먹고 나서 한참 뒤에 깨닫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선택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아니에요. 그 다른 거 하면 돼. 근데 그 선택을 내가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원해서 내가 해보고 나서 아 이거 아니다. 아 내가 해보니까 이게 내가 맞을 것 같아.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 막상 내가 원하는 걸 막 들어가도 안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 왜냐 대학교 같은 데 가도 막상 껍데기로 막 보는 거하고 막상 내가 책을 보면서 익히는 거하고 다를 수 있어요.
실망할 수도 있다니까요. 공부도 스스로 기술과 요약서를 분석하고 약점을 찾아서 점수를 올려야 공부해야 하는데 선생님한테 가서 어떡하죠? 저 어떡하죠? 질문하는데 그걸 자기만 하지 누가 답을 찾아줄 수 있다고 저러지? 진짜 답답하더군요. 공부도 아시겠지만 학교 간 사람도 공부 방식이 다 달라요. 비슷한 건 있지만 열심히 한 건 똑같지만 다 달라. 어떤 사람은 기본소 단거나 기본소를 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기출 문제집만 돌려서 하는 사람이 있고 문제집만 조져서 어떤 사람 모의고사로 해가지고 붙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요약서 봐가지고 붙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대부분 가장 많은 방식은 기본소 바이블을 하는 사람이 제일 많죠. 기본서에 단거나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정독하면서 하는 게 사실 공무원 시험이 가장 그게 바이블이죠. 전직렬에서 그걸 제일 많이 씁니다. 학원에서도 그게 솔직히 제일 맞아요. 그게 단거나 해가지고 하는 게. 근데 그게 또 안 맞는 사람이 있거든요. 안 맞는 사람이. 그래서 인생을 선택하거나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내 의지가 들어가야 돼. 배움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 의지라는 게 분명히 들어가야 돼요. 내 의지라는 게. 인생은 내가 사는 거거든요. 내가. 우리가 왜 배웁니까 그러면? 그럼 단적으로 물을게요. 우리가 왜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것도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도 있고 내가 취업하는데 도움이 잘 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 안 되겠네. 좀 막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인- 맞잖아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우리가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배워놓으면 다 쓸 데가 있다는 얘기는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배움에 대해서 누가 시켜서 누구 추천으로 누구 얘기 듣고 하는 거예요. 이게 4번에서 제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4번에서 운전면허는 뭐 보편적인 거니까 그거는 뭐 당연한 거죠. 운전면허는 살아간 필수니까 남자 입장에서 운전면허 좋든 싫든 따야 되니까 운전면허는 그렇다 쳐. 근데 그 외의 자격증은 아니잖아요. 자, 4번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정작 그 얘기를 한 사람도 그걸 배워서 뭘 알 수 있을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정말 허다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 공무원 시험 보락하죠. 근데 정작 그 사람이 공무원 돼봤습니까? 공무원 공부를 해본 사람이에요. 돼봤어요? 안 돼봤어요. 그거 자격증 따봐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은 또 자격증 따위고 뭐 할 수 있는지도 몰라요. 그 말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뜬금없이 자기가 이것도 약간 있잖아요. 배워놓으면 다 쓸 데가 있다는 말도 굉장히 기약 없는 말이에요. 어, 확신과 기약이 없는 말입니다. 뭔가 확실해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배워놓으면 다 쓸 데가 아니야. 이거 배우면 그러니까 이거 배우면 뭐 차선책을 얘기해. 이거 배워놓으면 저기 취업할 수 있으니까 따는 게 좋다. 이거 배워놓으면 너 취업하는데 가산점 붙을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한.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구체적으로. 근데 모르니까 배워놓으면 다 쓸 데가 있다. 자기도 뭐 하는지 모르는 거야. 자기도 확신이 없는 얘기를 남한테 하라고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그만큼 책임감 없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만큼. 정작 자기도 이걸 해본 적도 없으면서 이게 뭔지도 모르고 여기에 대한 정보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무턱대고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대학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부모님한테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겠지만 대학 경우도 그런 거예요. 뭐냐면 부모님 중에 부모님이 대학 가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부모님이 보통 대학을 안 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부모님 때. 우리 부모님 시절에 대학교 진학률 20%밖에 안 됐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학을 못 갔어요. 그 당시에는 4년제만 나와도 엘리트라는 소리 들었습니다. 지방대 4년제만 나와도 엘리트라는 소리 들었고 어느 기업이든 다 지원할 수가 있었어요. 성적이 안 좋고 스펙이 없어도 대기업 취업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우리 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때는. 그래서 부모님 저 어차피 머리 돌머리고 이 책상과는 인연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나가서 돈 그냥 장사하고 돈 버는 거 배우겠으면 전 그게 맞습니다. 하면 다시 돌려세우고 야 그래도 아무 대학이라도 졸업장 따고 졸업장 있어야 되지 않겠니? 너보고 공부 열심히 하란 말을 안 해. 그래도 어디 대학교 나와가지고 졸업장이 있어야 그래도 네가 사람 대접받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부모님 세대 때는 그게 맞았어요. 부모님 세대 때는 들어갈 때 많고 이 대학교 졸업장이 저리 메리트가 상당히 컸단 말이에요. 부모님 세대 때는. 근데 우리 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웃긴 게 부모님이 그렇게 대학을 가라고 하는데 정작 대학 가서 뭘 하는지, 대학 가면 어떻게 취업하는지, 지금 현재 대학 갔을 때 많은 학생들이 얼마나 지금 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현실을 모르니까 자꾸 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고 있고 취업이 안 되니까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고 그중에 대졸자도 많잖아요. 아니 부모님들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거예요. 부모님 나쁘다기보다는 요즘 세대의 어떤 경향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요즘 세대의 경향을. 대학 나와도 정말 힘들고 확실하지 않으면 안 가리면 못하고 지금 많은 학생들이 취업 안 돼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사실 이게 부모님 세대는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자식이 얘기 안 해줘 몰라요. 자식이 얘기 안 해줘 형제 자매지 그런 사람이 없으면 또 몰라. 정보를 얻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은 그런 얘기가 뉴스에 나와도 약간 남 얘기처럼 우리 자식은 상관없을 거야. 우리 자식하고는 상관없을 거야. 왜냐 내 주변에는 아직 그런 게 없었잖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그렇죠. 아직 그거를 공감 못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지금 학생들이 대학교 나와도 학자금이나 취업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남들은 좋은 대학 나와서 결혼 잘하고 그러는데 넌 뭐냐? 좋은 대학 나와서 누가 있는데?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결혼 잘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모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모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약간 내던지는 말이에요. 내던지는 말. 사실 지금 많은 학생들이 지금 자리 못 잡고 방황하고 하는 이유가 우리 이 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배워놓으면 다 쓸 데가 있다 하면 돈이나 시간을 다 투자해놓고 돈 낭비, 시간 낭비를 다 해버리니까. 이미 좋은 대학은 남들이 갈 수가 없어요. 내 주변 사람은 갈 수가 없어. 지방에서 남들 좋은 대학, 그 좋은 대학의 최소 기준은 지고국 정도예요. 지고국도 있잖아요, 여러분. 지고국도 반에서 지방 고등학교 기준으로, 인문계 고등학교 기준으로 반에서 손가락에 들어야 돼.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인서울은
전교에서 놀아야죠. 전교에서. 일반 지방 고등학교 학생이 인서울권 가려면. 그럼 최소 기준이 남들 하는 기준이 남들 좋은 데 나왔다는 기준이 인서울권 가야 되는데 전교에서 놀아야 돼. 근데 여러분 전교에 노는 친구들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이제 졸업장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물론 이 서울대나 스카이 출신 백수분들도 다를 수도 있지만 이제는 그런 서울대학교 졸업장만 있어도 아무것도 안 했어. 옛날엔 졸업장만 있으면 막 회사에 데려가고 했는데 다른 것도 뭐 스펙 안 보고. 근데 지금은 서울대도 학점 3.0, 토익 750점 이상, 기사 자격증 이상, 다른 대외 활동 다 요구합니다. 그거 없으면 서울대 떨어집니다. 이제 모든 기업에서 어떤 그런 회사에 채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커트라인이나 어떤 그런 자격 기준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설령 서울대다 하더라도 그 기준이 안 되면 못 들어가요. 중견기업을 하더라도 그 기준에 미달되는 서울대라 하더라도 기준에 미달되잖아. 그럼 서류에 필터링 당한다니까. 학점 장사나 뭐 스펙 같은 거 애초에 만들어 놓지 않으면 학벌도 못 살려 이제는. 그러니까 학벌을 살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그 스탠다드 있죠. 스탠다드 필요한 자격증과 스펙을 채워놓고 난 상태에서 비슷한 수준을 만들어 놨을 때 이 학벌이라는 게 입지를 발휘하는 거지. 학벌만 있고 아무것도 없으면 못 써먹어 이제는.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 보셨나 보니 삼성 공채 있을 때 그때 스카이 출신도 우르르 떠졌어요 여러분. 스카이 출신분들. 근데 스펙도 엄청 좋았어요. 서울대 나가지고 학점 3.9, 뭐 기사나 다른 자격도 토익 거의 만점 찍었는데 떨어졌어 서류에서. 카이스트 떨어지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연대도 떨어졌어요. 옛날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스펙이 나쁜 게 아니에요. 뭐 4점이 3.9였어요. 그 장학금 몇 번 받았던 얘기 학교 다니면서. 공부만 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해도 서류에서 떨어지는 거야. 오히려 그런 게 더 힘들어요. 만약에 내가 학점이 부족하다가 능력이 부족이 떨어지면 뭐 보완한다거나 포기한다거나 할 수 있는데 내가 채울 만큼 다 채웠는데 막 떨어지면 원인 분석이 안 되잖아 이게. 나름 어떤 레벨이나 스펙을 올려 장비를 다 사놨는데 계속 싸움에 져요. 원인을 모르겠어요. 그게 사람 미치게 하거든요. 자꾸 계란에 바위치기 하는 거 이게. 그 나중에 한번 더 얘기할 텐데 저 스카이 취업 안 돼서 이제 7급 보는 이유도 한번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말이 요즘에는 위험한 말이에요. 배워놓으면 다 쓸 데가 있다. 배워도 내가 필요해서 배워야 돼요.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잘 아셔야 되는 게 있는 게 내가 이 말을 이 말대로 하지 말라고 해서 정말 배우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배워도 내가 필요해서 내가 원해서 배워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 배워놓으면 쓸 데가 있다니까 따브라 했을 때 이 사람이 뭔가 확신이 안 들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 걸르면 돼요. 안 들으면 돼요. 여러분들 이런 능력도 키워야 되는 거야. 아무리 주변 사람들 뭐 부모님 같은 사람들 얘기해도 부모님도 잘 모르면서 현실도 모르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굳이 부모님이 얘기해 준다고 해서 그 말을 무조건 따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그 시험에 붙을 만한 기본적인 자격이 되는지, 내가 공부 머리가 되는지를 본인이 더 잘 알잖아요. 본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해보라고 부모님만 믿고 했다가 인생 거덜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나이 차고 뭐 스펙도 없고 공무원 시험에서 부모님이 야 해봐라. 어? 얼마 전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얼마 전에 맞다. 얼마 전에 공무원 시험 10년 본 사람 있었잖아. 그분도 부모님 밀어줬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고시낭이들 중에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고시낭이는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거의 공무원 시험에 하석같이 된 사람들. 청춘을 거기 다 바친 사람들.
그래서 내가 배우고 싶은 것도 내가 스스로 판단해보고 내가 배워야겠다, 내가 필요하다, 어디에 목적을 두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해야 돼. 그냥 남들이 따니까 나도 따야지. 아니면 부모님이 배워놓으면 다 쓸 데가 있다고 얘기했으니 이것도 해봐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나 따봐야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런 경우 따야 돼. 뭐냐 하면 내가 취업이 안 돼요.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 이거 따봐라. 어, 너 이거 내 일 배울 생각 있으면 일단 자격증 따고 나서 이거 배워라. 이러면 따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면 그 말만 믿고 실행에 옮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뭐 공감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물론 이 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한테는. 아까 기억나시죠? 틀린 말일 수도 있는데, 제 기준을 봤을 때는 이거 너무 무책임한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현실을 모르면서 막 던지는 거, 이것만큼 위험한 말이 없습니다. 도움을 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말이라는 것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도와주겠다고 아무거나 해보라 하는 거는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뭔가 배움의 기회가 있을 때 잘 판단해 보시고, 내가 배울 만한 자격과 능력이 되는지,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내가 이걸 견딜 만한 객관적인 능력이 돼서 하는 것인지, 내가 여기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누가 해보라고 해서 자꾸 끌려서 하는 게 아닌 것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잘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